저는 과천을 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일단 우측이 청계산, 좌측이 관악산, 산을 딱 끼고 있고 교통 지하철 4호선 차 타고 가면 서초구 그냥 뛰어가도 가겠다. 에다가 재건축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들. 그 귀하다는 새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과천은 중강남권이다, 그냥 강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도 이제 서울 가까운 이제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서울 가까운 곳은 어디? 과천, 판교, 성남, 분당, 네. 또 성남 구시가지, 하남, 광명, 수원 뭐 이런 지역들은 반응 속도가 좀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항상 먼저 이렇게 서울 중심지가 오르고 나면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풍선 효과가 서울 가까운 수도권, 경기 지역들하고 이제 마용성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북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서울 인접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 먼저 반응하는 양상을 예전에도 보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내 비인기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수도권 내 상급지에 투자하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대표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우야, 이건 너무 이게 진짜 이게 수도권에 좋은데 네. 하고 서울의 비인기 지역. 비인기 네. 지역. 서울의 비인기 지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욕 먹는 거. 뭐 금천구나. 금천구, 관악구, 금강구 또 노도강 네,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시려나? 뭐 현실이니까요. 네. 뭐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가격은 같은 가격이라는 게 전제 조건인가요? 그렇죠. 매매 가격이 똑같다. 네. 비슷한 선이다 했을 때. 경기도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과천이나 네. 판교나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근데 사실 과천 판교가 더 비쌀 텐데. 아니 꼭 과천 판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과천하고 사실 판교, 분당은 거의 마용성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 지역을 수도권, 서울 외곽 지역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구역의 차이, 행정구역의 그 왜곡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노원구도 원래 서울 아니었잖아요. 네. 강남도 원래 시흥군이었고 네. 강서구도 원래 김포군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행정구역이 서울시가 되면서 그게 서울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과천 지역번호가 아시죠? 거기 그냥 서울 공이 그대로 공이, 쓰잖아요. 광명도 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번호 그냥 공이는 서울이잖아요. 네. 행정구역만 경기도 과천시지. 과천에서 서초구, 강남구 가기가 빨라요? 아니면은 서울 내에서 노원구에서 강남 오기가 편하냐고. 과천이 훨씬 빠르죠. 과천은 그냥 강남이라고요. 그냥 네. 중강남인데 행정구역이 경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저는 서울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 지역은 저는 생활권은 서울권으로 강남권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 금강구, 관악구, 또 노도강 이런 데하고 수도권에 이제 뭐 과천, 판교, 분당 빼고 그러면 뭐 수원이나 고양이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다면 야 이것도 참 난감하네. 이것도 아파트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금강구 중에서도 저는 서울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다고. 일자리 특히 금강구 같은 경우에 금천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저는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약간 공장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보셨나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아파트식 공장. 완전히 일자리 막 시대가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막 그쪽에 가보면 야, 뭐 서울에 이렇게 뭔 이렇게 지방 공장도 아니고 공장이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그 빌딩 숲으로 변하면서 제가 앞서서
20년 후에 인구 감소가 진행됐을 때 중요한 게 역세권 중요하다고 했고 네. 일자리 중요하다고 했죠. 가산 구로 쪽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앞으로도 20년 후에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 구로의 일자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광명, 네. 광명 고 안양천 하나 넘으면 광명이에요. 그 광명은 또 행정구역은 경기도인데 사실은 서울권이에요. 그래서 광명 당연히 수혜고요. 금천구, 구로구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천구 뭐 관악구에 보면은 지금 또 이제 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뭐 그 금천구에 뭐 무지개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건축 추진하는데 저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같은 값이면 인서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 뭐 금천구 관악구인데 역세권이 아니야. 그 재건축도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고양시인데 역세권에 또 용적률도 괜찮고 시간이 지나면 뭐 재건축 추진할 수도 있어. 일산 신도시야. 라고 한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괜찮죠. 일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이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사업성도 가장 좋고요. 분당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거의 뭐 마용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성이 왜 좋냐 그러면 같은 용적률이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시 신도시가 만약에 지금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이 나오면 아마 전용 84 18억 20억 해도 먹힐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다른 신도시들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10억? 일산도 한 12억 정도 일반 분양가 잘해야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공사비는 똑같은데 일반 분양가를 많이 하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분당이 제일 먼저 치고 갈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은 분당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나 그래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미 시행이 됐고 이게 세종하고 비슷해요. 질러버렸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 자, 세종시도 노무현 대통령이 질러버렸잖아요.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충청도 표가 달렸는데 아무도 반대 못합니다.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대고 싶어도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손대는 순간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잖아요. 네. 30만 호면 3인 가족 따져도 10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유권자 생각하면 한 70만 명, 80만 명이 유권자인데 몇십만 표, 몇만 표 가지고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무시해. 그러니까 이미 스타트는 됐고 진행은 된다. 분당이 먼저 치고 가겠으나 나머지 신도시들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 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분당 신도시 살 돈이 없어라고 한다면 일산이나 평촌이나 눈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재건축 언제 될까 싶었는데 인프라 좋잖아요. 또 2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제가 중요한 게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와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갖추고 있는 곳들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 같은 값이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로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 과천이나 판교, 분당 같은 곳은 뭐 서울의 뭐 마용성이랑 네. 뭐 비슷한 급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투자나 실거주로 선택을 할 때 과천, 판교 어디를 사는 게 그럼 더 좋을까요? 아, 오늘 질문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야, 이게 과천하고 이게 판교를 붙여버리게 되면 짜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를 지금 물어보는데 잘하는 집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입니다. 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죠.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인데 저는 과천을 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일단 판교도 좋긴 한데요. 쾌적성 너무 좋은데 저는 과천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살고 싶다. 아니 관악산, 청계산, 오른쪽이 청계산, 우측이 청계산, 좌측이 관악산, 산을 딱 끼고 있고 교통 지하철 4호선 차 타고 가면 서초구 그냥 뛰어가도 가겠다. 에다가 재건축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들. 네. 그 귀하다는 새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또 예전에 만든 그 슈르하고 네. 먼저 2008년도였나요? 먼저 재건축한 데 있거든요. 걔들도 용적률이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 지나면 저는 한 번 더 그 아파트들도 또 재건축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본다면 뭐 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과천은 중강남권이다, 그냥 강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으나 그냥 강남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뭐 판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네. 개인적인 절대 아닌데 의견이십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는 좋은데 입주 연도가 이제 2기 신도시잖아요. 2기 신도시에서 판교가 동탄 1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빨리 추진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깨끗한데 이제 점점 이제 노후화가 점점 진행이 되는데 재건축은 또 안 됩니다. 재건축은 당장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분당도 이제 선도지구 지정하는데 어디 2기 신도시를 지금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근데 판교의 장점은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장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면 판교가 이제 턴키 개발했잖아요. 네. 그 LH가 그 민영들한테 턴키로 해서 이제 공사 맡기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파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곡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입지가 너무 좋고요. 저는 그게 장점이에요. 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짓지 않아서 안전진단 잘 통과할 것 같고요. 용적률도 높지 않습니다. 의외로 용적률 다 200% 이하 되게 많아요. 판교. 개포주공이 왜 재건축 빨리 됐는데요. 대충 지어서 그렇잖아요. 5층짜리 서민 아파트 용적률 낮게 대충 지으니까 안전진단 다 통과하는데 압구정 여의도는 쥐들이 사는 동네라고 잘 지었어요. 부자 동네라고. 안전진단 할 때마다 다 미끄러졌잖아요. 다행히 지금 신소통합교육해서 속도를 내는 거지. 이게 역설적이라니까요. 판교, 그래서 저는 20년 후에는 판교 가치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재건축하기 가장 좋은 신도시가 판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천한테 밀리지만 20년 후가 되면 아마 판교 손을 들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과천과 판교의 가격이 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요. 네. 와, 10년 후에는 거의 서울 집값 올라가는 수준만큼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가 지금보다 얼마 올라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도 정답은 말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올라는 가 있겠죠. 그렇죠. 우상향하니까. 네, 네. 그러면 10년 후면 2034년, 2035년 정도 되면 또 뭐 엘스 리센츠 헬리오시티 얘기를 하자면 지금이 고점 27억이면 이때 되면 한 35억, 40억 안 가겠습니까? 2035년 정도 되면. 네. 그렇죠? 이게 40억 가면 판교나 과천 아파트들도 지금보다는 한 30% 이상은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분명히 올라가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단 경제 위기가 와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면 모르겠으나 인구 감소의 영향도 이들 지역은 저는 피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일자리가. 버틴다면 역세권의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지역이 안 된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년 후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다른 지역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판교도 좋고요. 과천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인프라, 일자리, 교통은 역세권은 항상 머리에 두고 이제 좀 접근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서울에 준하게 상승할 거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거나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네요. 당연하죠.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이야라는 공식은 맞진 않는데 이들 지역도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사실 생활권은 서울에 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대상지를 고를 때는 이들 지역들도 저는 같이 포함해서 그럼 이들 지역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왜 꼭 서울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단 이제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지만 따져보는데 전고점 대비 회복을 많이 못했다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 이거 전고점 뛰어넘었거나 전고점 터치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는 뭐 없나? 라고 좀 더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일단 전고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10년 바라보면 전고점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유 나 돈 있고 나 10년 20년 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전고점 찾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너무 헷갈리죠. 뭐 대출 규제도 나오고 뭐 집값이 뭐 떨어진다 아니다 유튜브에 따라서 어떤 유튜브들은 봐 집값 떨어지잖아. 네. 아니야 올라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올해 말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내년에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3년, 5년, 10년 후에 그런 가치를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남을 보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을 한다. 전고점 대비 많이 회복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보거나 그렇지 않은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단지 위주로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